안녕하세요. 네, 다른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가 2주 정도 전에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는데 잘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디스크 환자였던 사람이 생각하는 이 통증의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겠죠?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전혀 일어날 수 없고 통증이 극심해서 걸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없는 상태가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서 약 드셔야 됩니다. 항생제 있잖아요. 그리고 항생제 때문에 또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먹다 보면 저는 항생제에 알러지가 좀 있어서 많이 붓더라고요. 이게 붓는 게 붓는 건지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붓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막 약 먹기 싫다 하셔도 약 드세요. 왜냐면 약을 먹으면 훨씬 많이 괜찮아지는데 굳이 그 고통을 안고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염증이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드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면서 찜질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올려드렸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그 단계 정도에 있으신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정도의 통증이 있으시면 누워 있는 게 가장 좋은데요. 누워 있다 보면 안 좋은 게 허리의 근육이 진짜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으로 허리에 직접적인 무리가 없는 스트레칭들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고양이 자세나 브릿지 같은 거 알려드렸는데 그건 조금 더 나아진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누워서 하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장요근 스트레칭 정도는 누워서도 하실 수 있고 엎드려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약 드시면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통증의 단계에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일 통증에 시달리는 상태이죠. 이제 이 정도면 양말을 못 신는 정도? 그 허리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허리 못 수그리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면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브릿지 자세나 고양이 자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스트레칭은 자신의 몸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거는 아는데 스트레칭을 하셔야지 근육이 훨씬 더 강해져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사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리는 게 가장 와 닿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허리가 너무 아팠을 때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밴딩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허리에 너무 많이 부담을 주지 않을까? 혹은 허리가 또 터지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 몸에 맞춰서 하는 운동 그리고 제 몸에 맞춰서 하는 한계점의 밴딩은 오히려 근육을 더 많이 풀어주고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정도 되시면은 사실은 일어서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또 아프다 보니까 그냥 근력 운동 없이 힘들잖아요. 근력 운동. 네. 걷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걷는 건 좀 건강해지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걸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깨도 말려 있죠. 네, 어깨 말려 있을 거예요. 거북목 있으시죠? 그리고 허리 삐뚤어져 있죠. 골반 삐뚤어져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절대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데 걷는다는 거는 그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강화시키는 역할밖에 아프잖아요. 아프면 사람 몸은 최대한 내가 안 아픈 쪽으로 몸을 막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이 아프면 사람이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요. 왜냐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저도 오른쪽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왼쪽으로 힘을 많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왼쪽까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라는 허리의 가장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사실 걷는 것도 아픈 상태에서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걷기가 좋다고 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으신데
네,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아지시면, 근데 통증이고 방사통 있는데 걷는다, 예를 들면 5분 정도 서 있지도 못한다, 그런 분들이 걸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본 걸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정상적으로 생활은 하는데 이제 뭐 방사통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잘 안 해주시면 네, 다시 첫 번째로 갑니다. 제가 운동을 안 했을 때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말 누워서 지내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아마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계속 괜찮아지다가 다시 아프고 괜찮아지다가 아프고. 그거는 제 블로그에 3단계이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괜찮거든요. 살만해.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1, 2단계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무 힘들고 이제 주변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나 진짜 수술이라도 할까, 이제 아니면 막 돈 쏟아붓고 막 이러는 경우밖에 없는데, 여러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데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이면 됩니다. 진짜 제가 뭐 퇴행성? 저는 퇴행성이 아니어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처럼 이제 튀어나와서 이렇게 신경계를 누르고 있는 상태 정도면,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스트레칭 쫙쫙 따라 하면은 저는 정상인의 한 70% 정도까지는 5대1 정도 가셔서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 선택하시면 되세요.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이제 여러 명 들어보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세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아프셨는데 선생님 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3년 동안 계속 아프다가 누워있다가 병원도 가고 주사도 맞고 막 푸른루 주사라고 하나요? 여기 막 뼈 사이에다 막 이렇게 넣잖아요. 막 기분 엄청 나쁘고, 그리고 또 그게 맞는다고 괜찮네 이거라기보다는 막 이 상태로 한 일주일 간격으로 몇 번 맞잖아. 저는 항상 한 번 맞고 이제 두세 번째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저도 지금 병원, 그러니까 뭐 도수 치료 받은 거 빼고는 그런 치료 받은 거 허리 관련해서 안 받은 지 6개월 넘었죠. 작년이었으니까. 작년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도 금방 나아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막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그러니까 운동 전문가도 아니고 뭐 선생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상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따라하세요, 뭐 19, 87 뭐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괜찮은 자세만이라도 5분, 10분 아침, 저녁 꼭 의자에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무릎이 골반보다 위로 올라와 있으면은 그 골반이 찝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골반이 장욕은 제가 그 영상 올려드린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릎은 골반보다 낮게 두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하시면 오히려 여기 장력은 계속 찝히니까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지금 살을 계속 빼고 있는 중인데 허리에 부담 최대한 적게 주셔야 됩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자, 허리가 아픕니다. 터졌어요. 염증이 막 생겼대. 항생제 먹어요. 항생제 먹고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네. 계속 누워있어. 근데 영양분은 들어와야 돼. 밥을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또 어떻게 되죠? 살이 찌면 또 허리 무리가 많이 가죠. 그러면 또 허리가 아픕니다. 또 약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제가 한 3년 겪고 보니까 살을 빼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시기로 먼저 조절을 해서 살을 빼고 있습니다. 과체중이신 분들은 빼세요. 저는 사실 과체중이 허리 디스크를 불러오는지 허리 디스크가 과체중을 불러오는지는 뭐 선후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100% 확실한 건 살이 찌면 디스크가 옵니다. 자세가 똑바를 수가 없습니다. 배도 나오게 되고요. 제가 오늘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운동을 쉬었는데 거의 연초서부터 운동을 계속 시작했으니까 이제 6개월 정도 습관 들이고 이제 운동을 일주일을 쉬었는데 너무 이번 주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 가기가 싫어서 진짜 막 회피하려고 막 회피를 했는데
갔어요 결국. 네, 이번 주 그러니까 3번 가야 되는데 2번 갔을 때 근데 오늘 딱 가서 막, 너무 힘들어 막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끈기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 끈기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허리에 물이 안 가는 상황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하고 저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내가 하나 더 할 건지 혹은 그냥 여기서 좀 그냥 대충 할 건지는 나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의 끈기가 저는 또 다시 운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1, 2단계이신 분들이 나 스쿼트 할래 혹은 뭐 나 막 이거 슈퍼맨 자세 좋거든요. 슈퍼맨 자세 할래. 그건 하지 마세요. 플랭크 절대 하지 마세요. 플랭크는 저는 3단계 정도여도 전문가한테 자세 교정을 받지 않는 한은 플랭크는 진짜 비추드려요. 왜냐면 저희 그 허리 그 디스크 환자들 배 근육 없죠. 배의 근육 별로 없죠. 그리고 어깨 이렇게 말려 있죠. 그러면은 플랭크는 등판에서부터 그러니까 땅에서 중력을 배에서 등으로 끌어올리는 힘 그리고 엉덩이 힘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다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플랭크를 뭘로 이 몸을 들고 있겠어요? 결국엔 허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랭크인데 허리가 아파요는 100% 자세가 잘못된 거고 그 자세로 해도 허리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필라테스 시작하고도 한 몇 달 동안은 플랭크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았는데 딱 감을 잡기 시작한 건 배에 근육이 생기면서였어요. 배에 근육이 생기니까 허리가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구나 이런 생각을 이게 바르지 못한 자세. 그러니까 이 운동을 했는데 어떤 근육에서 자극이 오는지 잘 모르면은 저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삐뚤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자세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근육이 자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당기는 거 있습니다. 자, 당기는데 그 운동하면은 이제 뒤에 그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고 모아주는 이런 운동을 하죠. 근데 우리 같은 잘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어디가 움직이죠? 승모가 움직이죠. 자, 승모가 이렇게 쌓입니다. 승모가 쌓이면은 결국 이렇게 거북목 위에 이렇게 옷걸이처럼 또 들어오고 목은 더 아프고 허리는 더 굽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바다로 떠나야 될 정도의 거북목이 될 텐데 그게 좋지 않습니다, 허리에.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PT는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재활 전문 트레이너시면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서 받고 싶은데 아닌데 일반 트레이너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모르니까 저는 오히려 재활 필라테스나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가. 제가 요가도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요가 하면서 허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필라테스는 근력 운동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약간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가는 수행이에요. 마음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리고 뻗고 내 몸의 균형을 맞추고 이러는데 지금 2단계에서 요가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3단계에서 요가를 하시는 건 조금 비추던데 저는 지금도 약간 요가 못해요. 지금 요가 하면 오히려 허리가 더 다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허리가 안 좋은데 스쿼트 하게 되면은 허리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차라리 누워서 하는 엉덩이 운동을 하시는 게 낫고요. 제가 똑같은 답변을 쓸 시간에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빠른 시간에 답변을 줄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짧게 우선 이번 달에는 스트레칭 영상은 2개 올리도록 하고요. 하시고 아프시거나 혹은 이 자세가 약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혹은
저는 이 자세 할 때 어디가 자극이 되는데 여기가 자극되는 게 맞나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또 밥벌이를 따로 해먹는 사람이라 네, 시간이 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거는 의학적 소견과 다를 수 있고요. 사람들마다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이런 거 올리면 막 이렇게 막 쪽지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가 뭘 아냐? 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러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굳이 시간과 에너지 써가시면서 이렇게 안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저와 빨리 건강한 남은 삶을 같이 사실 분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